네, 안녕하십니까. 겁나 빠른 취업의 저자 김용원입니다. 아까 이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을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3번 반가워요. 5번 웹캠 참 좋은 건가 봐요. 아까 여기 앉아 있을 때는 표정이 이렇게 밝지 않았는데 조명판 한 3개 쓴 듯. 네, 11번 네, 메이크업 잘했네. 네, 7번 8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은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로는 취업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스펙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는 신라시대의 육두품처럼 성골, 진골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것 유사한 제도, 즉 어느 대학 출신이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별을 두었던 채용 제도를 다듬었다는 것이지 학교 공부를 등한시해도 된다거나 토익 점수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끝난 것이지 무스펙 시대가 열린 것은 아닙니다. 채용 패턴이 변해도 입사 지원서에는 아직까지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지원 동기, 돈 벌려고 지원했다는 사실을 500자로 늘렸어야 하는 항목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항목일 겁니다. 참고로 세상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회사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지원한다는 뉘앙스로 지원 동기를 도배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왜 필요한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걸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충동 구매, 백화점에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회사가 그냥 좋아서 지원했다면 그건 이제 충동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백화점 직원은 충동 구매하는 손님들을 무척 좋아하죠. 근데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동 지원자 싫어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끌려서 충동적으로 지원한 지원자는 충동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할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로서는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충동 지원자들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이때 묻는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가 아닌 직무 지원 동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왜 들어오려고 했어요가 아니라 너 이 직무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의 대상은 회사가 아니고 직무여야 됩니다. 직무. 그러니까 이력서의 내용은 사실상 객관적 정보들이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지만, 이력서를 가만히 이제 들여다 보시면 이력서의 기본 항목 중에서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직무지요. 직무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틀어서 입사지원서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나와 회사를 연결짓는 시도가 입사지원이라면 나와 회사를 연결짓는 접착제가 바로 직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도 스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 잘 좀 녹여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종 목표, 특히 직무에 초점을 맞춘 스펙 수양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스펙이 기업이 바라는 스펙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별화될 수 있는 경험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뻔한 경험 말고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찾아서 직무 지원 동기에 좀 넣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해도 실제로 일을 한 경험만 또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했다고 서술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대학교 2학년 때 장사에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사장, 야시장에도 가보고 옷가게 아르바이트도 뭐 꾸준히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 장사에 대한 길을 뭐 익혔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과 성격을 통해서 앞으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어필해야 취업에 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필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했던
어떤 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취업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명확하게 파악해서 취업 준비 이전부터 경력 관리에 적합한 활동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 8번 좀 어수선하다. 다음, 채용 담당자들은 구직자들이 잘 다듬어진 조각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쓸 수 있는 원석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인지 철광석인지를 알아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가 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스케치북에 내가 돌이냐 이런 거 쓸 필요 없었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채용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진 조각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 원석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인지 철광석인지를 알아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인지 그 성격을 모른다면 당연히 쓸모없는 돌더미 쪽으로 치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원하려는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사업 방향, 또 이에 어울리는 나만의 캐릭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잡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역시 자신만의 경험을 넣어야 합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스펙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지원한 직무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지원한 직무의 어떤 중요성, 그걸 좀 기술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 뭐 자질 측면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서 그걸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취업 준비 말고 준비된 지원 동기로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경쟁력 있는 인재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 정보는 대기업의 경우 채용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공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NCS나 채용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직무 정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취업 시장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얼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